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오늘 역사적인 첫 운행을 시작합니다. 기대와 함께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주사기로 바꾸면서 환자로부터 1,000원씩을 받아 병원이 돈벌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장에서 국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가 열렸는데 현장 해결 효과가 있는지 짚어봅니다. 포항시가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의 운영 방식을 두고 시 직영 방식과 민간 위탁 방식을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면서 5월 하순에 해당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 두 가지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안개와 큰 일교차인데요. 현재 봉화의 가시거리가 2km로 좁혀져 있습니다. 맑은 날에 비해 10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앞차의 거리 넉넉히 두고 속도도 충분히 줄여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구의 아침 기온은 10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26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5월 하순에 해당하는 날씨인데요. 오늘 옷차림은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인데요.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가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출 전에는 황사 마스크 반드시 챙겨주시고요. 외출 후에는 옷을 깨끗이 털어주시고 손발도 깨끗이 씻어주는 등 위생에 꼭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역사적인 첫 운행을 시작합니다. 정식 운행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는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개통식이 열립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로 모노레일이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드디어 오늘 오후 2시부터 첫 운행을 시작합니다. 총 길이는 북구 칠곡에서 수성구 범물까지 23.95km로 칠곡 경대병원역에서 범물 용지역까지 모두 30개 역을 지납니다. 북구 칠곡부터 수성구 범물까지 48분 만에 도착해 승용차로 72분 거리가 20분 이상 단축됩니다.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현금은 1,200원, 교통카드로는 1,100원입니다. 1호선과는 명덕역에서 2호선과는 신남역에서 갈아탈 수 있는데 3호선 개통으로 대구 어디든 1시간 안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수송 분담률이 7.9%입니다만은 3호선이 개통되면은 환승 효과와 또 3호선 이용객들로 인한 수송 분담률을 14%로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도. 아침 5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출퇴근 시간대에는 5분, 나머지 시간대에는 7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오후 2시 정식 개통을 앞두고 오전 10시 반 어린이 회관 광장에서 대구시장과 대구시 의회 의장, 국토부 차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립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도시철도 3호선 개통식을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TV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방금 보셨듯이 도시철도 3호선이 오늘 개통이 되는데요. 기대와 함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 적자가 쌓여서 자칫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철도 1, 2호선의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38만 명. 대구시는 지난해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운영비 적자분 990억 원을 세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얼마나 많은 승객이 탈까요? 3호선 건설 전 교통연구원이 추정한 승객은 하루 15만 명. 지난 2012년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자체 예측치는 10만 명. 대구시는 최근 8만 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도시철도공사는 3호선의 손익분기점을 하루 승객 14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출발부터 적자일 수밖에 없는데 개통 뒤 3, 4년이 지나야 14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구 인구 250만 명을 기준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합쳐도 운송 분담률은 29.5%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정체돼 있습니다. 수요 창출도 한계가 있다. 아무리
늘리려 하더라도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려운. 손익분기점에 비해 5만 명가량 승객이 적으면 개통 후 몇 년 동안 수백억 원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여기에다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빠져나가는 버스 승객이 대구시 추산대로라면 5만 명이 넘습니다. 결국 1,000억 원에 이르는 버스 재정 지원금이 더 늘게 돼 대구시가 대중교통에 지원해야 할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호선 개통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운영 적자하고 시내버스에 대한 어떤 그런 운영 적자가 합쳐돼가지고 만약에 500 이상 나온다면 이건 제가 보니까 좀 대구시 재정 규모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어떤 그런 수준인 것 같고요. 도시철도 3호선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시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어떻게 늘릴까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우리복지 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오늘 개통하는 도시철도 3호선을 하루 15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수요 예측이 과다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민들이 안전성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구시와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병원을 이용하는 일부 환자들이 원래 돈을 내지 않던 주사기 하나에 지난주부터 1,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주사기로 바꾼 건데 법 위반 논란에다 국립대병원이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반 주사기와 거의 같은 모양의 이른바 필터 주사기입니다. 유리로 만든 앰플 주사제를 사용할 때 미세한 유리가루를 걸러주는 필터가 달린 주사기인데요. 어린이 백혈병 환자 등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됐는데 경북대병원은 지난주부터 앰플 주사제를 쓰는 모든 경우에 이 주사기를 사용토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자들이 주사기 값을 따로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주사기 하나에 1,000원 정도씩을 내야 합니다. 일반 주사기와는 달리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사기를 수십 개를 쓰는 경우까지 생긴다고 중환자들 같은 경우에. 네. 그런데 주사기 한 개당 1,000원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마련이나 CT보다 더 금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취재진이 입수한 병원 내부 문건입니다. 일반 주사기 사용이 줄면서 병원 부담분이 4천만 원이 절약되는 데다 환자가 부담할 필터 주사기에서 나는 이익을 포함하면 연간 2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죠.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법안들이 이제 일부 통과되면서 병원 사업장에서 병원 상업화가 급속도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경북대병원도 그에 정책에 발맞추어서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이런 비급여 진료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의료법 위반 논란도 나옵니다. 병원 측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합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 더 고급의 시술을 하거나 재료를 써야 할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보험 수가가 금방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부득이 정부가 인정하는 법정 비급여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환자들이 돈을 내지 않던 반창고와 소독포 등도 고급 소재로 바꾸면서 지난달부터 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오늘 우리 땅 독도에서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오늘 오후 4시 반 독도 선착장에서 도의원과 공무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 뒤 일본의 역사 왜곡 및 독도 도발 규탄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울릉군은 도의원 등 참석자 전원에게 독도 명예주민증도 발급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의회가 독도에서 열린 것은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경북대학교 교수회가 오늘 오후 경북대 경상대 국제회의실에서 총장 공석 사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교수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수들이 패널로 참석해서 발표와 토론을 합니다. 또 교육부 정책실장으로부터 교육부의 방침을 듣고 총장 공석 사태 대응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경북대는 김사열 교수를 후보 1순위로 정해 교육부에 임용 제청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용 제청을 거부해 8개월째 총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국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 신문고가 열렸는데요. 내용이 중대한 사안은 일부 해결되고 있지만 일반 민원인들에게는 과연 피부에 와닿는 현장 해결이 되는지 조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시 와릉면 군자리의 종택별당인 후조당입니다. 광산김씨 문중은 중요 민속문화재인 후조당 안채를 복원하기 위해 국비 10억 원을 받았지만 산지 관련 규정 때문에 복원하지 못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안동시와 산림청, 수조항공사, 문화재청 등과의 실무 협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 문화재 복원이 가능하도록 산지 전용과 용도 지역 변경 등을 합의했습니다. 산지 전용이 가능하도록 고시가 변경된다면 모든 전국에 있는 문화재가 증개축이 손쉬워지고 문화재 관리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안동시청에서 개최한 이동신문고에는 32건의 민원이 접수돼 현장에서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행정 절차상의 문제나 행정기관 간의 법령 해석 차이에 따른 민원도 있는가 하면 개인 민원까지 다양한 내용이 쏟아졌습니다. 지원을 받으려고 매년 당당하게 찾아갔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도 안 되고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선 현장을 직접 찾아와서 국민들의 아픔과 고충을,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동신문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는 없고 오히려 권익위가 찾기 전에 해결되는 것이 민원인들에게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민원 해결은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아니라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 등 제도적인 대책이 뒤따를 때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과 학교폭력 안전 강화구역 지정을 통한 긴급전화 및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등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7월을 학교폭력 예방의 달로 정하고 7월 1일부터 9일까지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주간으로 정하도록 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내용을 현역 국회의원에게 불리하게 왜곡해 보도한 포항 지역 주간지 기자 K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8일 모 여론조사기관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 실시한 현역 국회의원 교체율 자료를 받아서 포항 지역 현역 국회의원에게 불리하게 조사 결과를 왜곡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이런 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여론조사 왜곡 보도에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 운영 방식을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 직영 방식이 경제적이라고 하더니 불과 한 달 만에 민간 위탁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준공된 포항시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입니다. 하루 130톤의 하수 슬러지를 화력발전소용 연료로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시공업체가 시험 운영해왔습니다. 포항시는 올해부터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할 계획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했는데 지난달 시직영 방식이 경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포항시는 이를 번복해 민간 위탁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종 결론 지었습니다. 민간 위탁할 경우 연간 운영비는 45억 원으로 오락가락하는 행정에 대해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시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과장님이 저희 위원회 와서 보고하신 내용하고 지금 오늘 보고한 내용은 380도 다르거든요.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원칙이라는 게 없습니다. 특히 1,600만 원이나 들인 연구 용역 결과는 결과적으로 반영되지도 않아 아까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우리 포항 시민의 예산을 두고 용역부터 추가 용역 결과까지 사실상 무의미한 용역이었다는 게 지금 드러납니다. 결과적으로.
이에 대해 포항시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관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좀 부실해오는 것도 실제로 사실입니다. 또 포항시가 직영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공무원 충원이 힘들고 기술적 법률적인 측면을 고려해 민간 위탁 방식으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막대한 운영비가 드는 만큼 다각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제13회 대구 경북 국제관광 박람회를 엽니다. 박람회에는 국내외 2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관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내 관광 홍보관을 비롯해 해외 관광 홍보관과 대구 경북 관광 상품을 특가로 제공하는 여행 상품 특별 판매관 등이 운영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2016 대구 경북 방문의 해와 1,0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의 하나로 중화권 현지 여행사 관계자도 초청됩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대구 곳곳에서 각종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 화합의 광장에서는 알뜰도서 교환전과 북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대구 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오후 4시 반부터 최영미 시인이 시의 기원이란 주제로 특강도 합니다. 도원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성서도서관과 볼리도서관 등 달서 구립도서관 등에서도 각종 전시회와 체험 행사가 이어집니다.